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74권 아헨발이 들려주는 통계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트프리트 아헨발입니다. 고트프리트 아헨발인데요. 아헨발은 원래 통계라는 말 자체가 독일의 정치 쪽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누가 얼마만큼 낼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데서부터 통계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통계가 사용되는 곳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종류의 통계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교시 자료의 수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내려고 하면은 자료라는 것을 수집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쵸?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는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표본조사라던가 전수조사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알면 좋아요 그러고 나온 것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알면 좋다라고 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좀 내려놓고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오차 그랬네요. 자, 오차 그러면 참값 또는 그 값의 추정값 또는 근사값의 차이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연필이 있어요. 자, 연필이 있는데 이 연필이 예를 들어서 10cm예요. 그런데 자, 연필이 10cm인데 실제 자로 재봤더니 9.7c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죠. 원래 연필이 10cm 짜리인데 자로 쟀을 때 9.7cm다. 그러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그렇죠. 0.3cm 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오차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 타당성이라는 말이 있네요. 자,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실제 가깝게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 그 정도를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네요. 또한 신뢰성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 측정 도구가 측정하라는 것을 반복하여 측정했을 때 동일한 값을 얻을 가능성.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똑같은 자를 가지고 연필을 재는데 재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잴 수도 있을까요? 그럴 일은 별로 없을 텐데요. 그쵸? 그건 우리가 자가 어느 정도 정확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측정 도구가 측정하는 것을 반복해서 했을 때에 그것이 신뢰성이 있어야지만 그거로 통계를 낼 수 있더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통계라는 것은 이 라틴어의 국가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래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또 군대를 가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과세대장, 토지대장, 징병대장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물어가지고 만들라니까 국민이 몇백만 명이고 너무 힘들더라 그거예요. 그쵸?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전체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해서 그 모집단을 가지고 일부 표본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의 중학생 또는 뭐 컴퓨터 게임 이렇게 많은 것들 그걸 모집단이라고 놓고 그 중학생 그 중에서 1000명만 조사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학생 대부분이 이런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집단에서 선택된 일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표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전수조사라고 나왔습니다. 자, 전수조사. 모집단 전체를 조사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인구조사. 우리 보통 10월달, 11월달쯤 되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는 반장 선거하는데 당연히 우리 반 전체가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땐 전수조사 그러고요. 표본조사.
네, 모집단의 일부분만 조사를 해서 네, 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식품 안전검사라던가 또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사전조사요. 선거는 어차피 한 표 한 표 다 나중에 하겠지만 네, 일정 지역을 정해서 이 대통령이 뽑히겠구나 예상을 해본다면 전체도 비슷하게 나오더라라는 얘기죠. 또는 시청률도 마찬가지로 네, 테레비 보는 집을 다 보지 않고 네, 이렇게 일부분만 보면은 전체에서 이 정도를 보겠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봤고요. 지금 그 중에서 선택된 일부분이 표본, 그 다음에 전체를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 일부분만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에 어떠한 특징이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네, 그거랑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해보고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자, 반장 선거 투표한 거죠.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1학년 1반에 34명이 네, 전원 투표를 한 그런 경우고요. 지금 요 왼쪽은 지금 전수조사를 통한 반장 선거 이러고 나왔죠. 네. 그래서 34명이 모두 다 투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 조사를 한 걸로 보면은 그렇죠. 결과로 봤을 때 지금 전체 했을 때는 강소라가 되었지만 그쵸? 반장으로. 그 다음에 표본 조사를 했을 때는 지금 그렇죠. 네. 오병수가 반장으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할 때랑 표본 조사할 때랑 그렇죠. 다르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럴 때에는 꼭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표본조사는 이 전수조사에 비해서 시간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그죠? 돈도 절약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돼요?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린죠. 그쵸? 네. 돈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표본조사에서는 그건 적게 드는 대신에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네. 다시 말하면 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됐던 표본조사가 됐던 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뭐예요? 그렇죠. 타당성입니다. 바로. 이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그죠? 표본조사가 정확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 수집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측정된 자료가 또 주어진 목적에 적합한지 이 타당성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 표본조사가 정확하려면 또 하나 그렇죠. 그렇죠.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신뢰성. 신뢰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 대상에 대해서 측정값이 얼마나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얻어지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표본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야지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통계라는 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죠? 또 정리를 하고 또 이를 체계적으로 예상을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통계다 이렇게 봤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대상 전체가 뭐였어요? 그렇죠. 모집단이었고요. 또 모집단에서 일부가 뭐였어요? 표본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에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야 하는 것을 전수조사 그랬고요. 또 일부만 조사해서 자료 수집하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표본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었죠? 그건 뭐예요? 바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